송원재TV 시작하겠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관을 건립하겠다.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또 TV조선에서 이승만의 하와이 30년 독립운동을 한 그 하와이에서의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난 26일 방송이 됐죠.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역을 4.19 혁명 주역들이 50여 명입니다. 4.19 혁명 주역들이 처음으로 63년 만에 찾았다라고 합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승만의 하와이 30년 새로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나쁜 소문으로 있었던 그 여성과의 관계 이런 게 사실은 양딸이었다라는 것도 드러났고, 이승만과 프란체스카 여사가 결혼하는 사진도 처음으로 공개가 됐고, 이게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인데 앞으로 2부, 3부도 계속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방송국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고 이승만의 건국기념 보급회에서 제작을 한 것이다. 지난 7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박민식 보훈처장이 연설을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송원재TV를 통해서 소개를 그때 드리지는 못했는데, 그때 이제 이승만 기념관도 건립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승만을 어떻게 볼 것이냐, 공과를 함께 봐야 한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 한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가끔 시간이 날 때면 박경리의 토지라는 대하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동 악양들판을 배경으로 한 최참판 때 그 이야기 다룬 대하소설 박경리의 토지, 그걸 가끔씩 다시 찾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읽었던 소설이죠. 감명 깊었던 소설 박경리의 토지가 있었고, 또 그 반대편에는 조정래의 태백산맥이 있었습니다. 태백산맥, 빨치산을 다룬 이야기였죠. 이 토지와 태백산맥, 젊은 시절에도 그 두 소설, 대하소설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잘은 모릅니다만 사람이 산다는 게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많은 욕망들이 부딪히고 이념도 개입을 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가 됩니다. 하물며 이 역사도 굉장히 복잡하다, 토지 같다. 그 토지에 나오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은 우리의 조선 말기 근현대사를 지나오면서 많은 욕망들이 부딪히고 선과 악이 부딪히고 이런 복잡다단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조정래의 태백산맥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공산혁명을 위해서 굉장히 이념적으로, 물론 거기에도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도 담겨 있지만 굉장히 단순하다. 토지와 태백산맥을 비교하면서 어느 쪽이 정말 인간의 모습, 역사의 모습과 가까운가. 그래서 이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 조화로워야 한다.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역사는 그렇게 단선적으로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승만과 백범, 김구, 문재인 정권 때 김구를 띄웠습니다. 이승만을 죽였죠, 사실은. 상해에 가면 임시정부 터가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방문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하와이 가면 이승만 전 대통령의 그 흔적들이 또 다 남아 있습니다. 이 이승만과 김구, 문재인 정권 때 소위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겠다 해서 또 논란이 됐고, 김구를 띄우면서 건국절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역사에 이승만도 있고 김구도 있고 안중근도 있고 안창호도 있고 김좌진도 있습니다. 외교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도 있고 돈을 모은 사람들도 있고 무장혁명을 한 사람도 있고, 다 독립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토지처럼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독립운동을 했고, 또 많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해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우리 국정에서 자유를 빼고 이승만을 죽이려 했다면,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승만을 다시 살리고 다시 자유를 살리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승만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흐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 균형과 조화입니다. 우리에게는 김구도 있듯이 이승만도 있습니다. 또 안중근도 있고 김좌진도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 되고 토지처럼 역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폄하할 이유도 없고 불필요하게 너무 띄울 필요도 없다.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쏠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먼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백산맥이 단선적이고 한쪽으로 쏠려 있고 편향되었다. 그래서 사실 소설의 가치로는 태백산맥에 비하면 이 토지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지니는 것이다. 사람의 삶이나 역사도 그런 것이 아닐까. 그 무게는 복잡하고 다단한 그런 부분들을 모두 포용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만들어갈 때 무게감이 실리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폄하되고 왜곡된 이승만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하게 되는 계기는 당연하고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70년 사이 우리 헌정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고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이루어냈다면 그 이후에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지금은 이제 나라를 세우고 산업화, 민주화의 이 바탕에서 이제는 정말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모두 발전되고 조화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너무나 폄하되어 있었다. 그걸 다시 재조명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이번 그 내용에서 보면 이승만의 하와이 30년을 보면 새로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경제적인 독립을 하기 위해서 숯 가마틀을 만들었다 하와이에. 그런 노력들, 이승만의 그 교육, 외교, 저는 이승만의 독재 부분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굉장히 폄하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만이 독재자, 굉장히 나쁜 쪽으로 이 박민식 처장이 이야기한 대로 역사적 폐륜화가 되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 놀라운 것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당시의 국제 정세를 읽는 능력입니다. 국제 정세를 읽고 그 국제 정세에 맞게 건국을 해 나가는 그 정치적 역량입니다. 이승만과 김구를 언제나 비교하게 되는데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로 잡고 전 세계가 미국 중심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읽고 있었다. 미국과의 군사동맹. 미국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군사동맹을 만들어내는 이승만의 정말 작품이라고 해야 되죠. 우리 역사에 남을 이런 게 이제 균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큰 틀, 큰 그림을 그리는데 역량의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세계사의 흐름을 읽고 국정의 방향을 잡고 미국과의 군사동맹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승만처럼 잘 아는 사람이 없었다. 앞으로 아마 이승만의 다큐가 2부, 3부 계속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깊이 있게 다뤄졌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이승만 자체에 대해서 지금 알려져 있지 않다. 소위 좌파들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왜곡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좌파에서 김구를 띄울 때 저는 이승만도 존경하고 백범 김구도 존경을 합니다. 김구를 띄울 때 저는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웠습니다. 김구는 실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쓸데없이 김구를 부상시키면서 또 언젠가는 김구를 폄하하는 시절이 오겠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은 지금 꼭 이승만을 재조명해야 합니다. 이승만 열풍은 반가운 것입니다. 이승만이 뭘 잘했는가? 어떻게 해서 지난 70년 우리 헌정사에 이 같은 세계가 놀랄 만한 이런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구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 이승만은 이승만대로 존중받아야 하고 김구는 김구대로 존중받아야 한다. 그게 박경리가 토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 사는 모습, 역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7일 이 다큐가 의원회관에서 시사회가 있었을 때 그때 이걸 한번 다루고 싶었는데 그때 제가 이걸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다루고 싶었던 것은
박민식 보훈처장입니다. 박민식 보훈처장이 그 시사회에서 거의 즉흥 연설을 했습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부산에서 국회의원, 재선 국회의원도 지냈고 검사 출신입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데 또 아버지가 월남전에 참전을 해서 전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박민식 처장이 격정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지난 7일 이 이승만 이 다큐 이 시사회에서 당시 박민식 처장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나 자동차, 전투기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을 가장 실용적인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미국이 72년 전 6.25 때 한강에서 격추돼 추락한 전투기 조종사 유해를 찾기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이역만리 이곳까지 찾아왔다. 그걸 보면서 미국이 왜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자신은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박민식은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매우 다른 것 같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아직도 모셔오지 못했고 윤동주 지사는 중국이 중국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으며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친일파로 우리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박민식 처장은 그러면서 엊그제는 제가 KBS에 정식으로 사과를 요구했다. 32만 5천 명에 달하는 젊은 장병들이 자기의 빛나는 청춘과 인생을 바쳐 베트남에 가서 싸웠는데 그분들을 공영방송 KBS가 학살자로 매도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박민식 처장이 격정적으로 즉흥 연설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이승만 다큐처럼 역사를 바로 알리는 것이 이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지름길이다라고 했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20대 젊은 나이에 5년 7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영어 사전을 만드신 분이다. 최고의 엘리트였죠. 영어도 정말 잘했고 세계적인 명문인 하버드 프린스턴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죠. 이런 사람을 일본과 이승만이 얼마만큼 정치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얼마만큼 대립을 했는가는 잘 알려져 있는데 이런 이승만을 친일파로 매도하고 이승만이 또 미국과 얼마나 많이 싸웠는데 미국의 힘, 전 세계가 앞으로 미국 중심으로 펼쳐질 것이다. 세계사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읽고 있으면서도 미국을 상대로 이승만이 군사 동맹을 비롯해서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얼마만큼 싸웠다라고 하는 기록이 모두 나와 있는데 미국에 대해서 단순히 또 친미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건 모두 그동안 좌파들의 공작이었습니다. 박민식이 이런 걸 지적을 하면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도덕적 파탄자로 몰아가는 역사적 날조 행위에 당당히 맞서 싸우고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을 역사 법정에 세워 응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박민식 처장이 저는 윤석열 정부가 박민식을 이 보훈처장으로 임명한 것 참 괜찮은 인선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민식 개인사도 있고 또 박민식의 역량도 있고 정치적인 역량도 있고 국회에서 또 재선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폭넓은 국정의 경험도 있고 해서 참 보훈정책 이 부분 잘해 나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보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가치관을 갖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숨진 서해 영웅들의 이름을 55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결국은 울먹이고 말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몸으로 그런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가고자 하는 보훈 정책 그 방향을 가장 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박민식 처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시 이승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승만의 다큐 2부도 3부도 곧 나온다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비롯해서 그동안 좌파들에 의해서 왜곡된 이 이승만 부분을 바로잡는 것, 그 다음 박정희 부분을 바로잡아가야 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쓸 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우리 70년 헌정사를 통틀어서 조화와 균형 속에 나라를 다시 이렇게 정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가장 자주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까지입니다. 이 좌파들이 왜곡이 아니라면 모두 포용해서 균형과 조화를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연설을 통해서 전직 대통령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승만 기념관을 처음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기념관 하나 없다라는 게 이번에 처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처음으로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을 세워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